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 하루아침에 직장과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근로자들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나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 앗아갔습니다. 재산을 앗아갔고 우리의 존재를 앗아갔고 삶과 인생 살아가야 할 방법조차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지 120일째. 개성공단 사람들은 피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놓고 언론에는 90% 보상해준다. 모든 지원을 다 했다. 저희 생계 보장에 대해서 뭐 지원 받은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시 번째 하나라도 없습니다. 없으시죠? 국민들은 다 해준 줄 알고 대출 되네, 지원해 주네,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저희는 제가 2월 15일 이후로 실업급여 딱 받은 거 37만 4천 원 이게 전부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게 그것도 제가 돈 넣은 걸로 이게 최초 수입이에요. 제가 정부는 신속히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신속한 지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아직 없다. 전혀 없이더라고. 시위에 한 번 해보지 않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섰다. 저보고 뭐 얼마 받았냐, 어떤 분들은 뭐 4, 5천 원 받았을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뭐 한 최소한 1년 급여라든지 2년 급여라든지 받았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속이 상하죠. 다들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시니까.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잃어버린 직장, 빼앗긴 삶의 터전을 되찾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저희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제발 저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개성공단 중단 108일째인 지난 5월 27일 마침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주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5,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업가들이 모였다.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됐다. 지원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부도 독한 기업들이 하는 짓들 있잖아요. 부도 내놓고 야 배째? 네 배. 그래? 그러면 배 못 재겠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니네를 나눠 가져. 이게 불과 5%니 10%니 15%니 이러고 많이들 끝내잖아요. 부도 기업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기업인들 표정에 실망과 갈등이 교차했다.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했다. 저 말고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정부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받고 그 개성공단 향후에 어떻게 되든 이제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은 손 들어봐 주세요. 이거 받고는 내가 개성공단 포기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손 좀 들어주세요. 일단 정부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최종 기업 지원 대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대다수의 회원사들이 그렇게 의견을 아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다는 기업인들. 그들은 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거부했을까?
개성공단에서 어망을 만들던 신한용 사장. 기계 등 생산 설비를 모두 개성해둔 채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설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이제 설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한 공장이 건립될 때까지 한 4, 5개월 정도 이쪽에서 최소의 생산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생산 설비와 원부자재 등 실질 피해액만 신고하도록 했다. 신 사장은 18억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정부는 실질 피해액마저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8억 정도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10억이 채 못 미치는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실손해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 것이지 영업권이라든가 뭡니까 클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개성공단 303개 가운데 261개 입주기업이 신고한 실질 피해 추산액은 9,446억 원. 정부는 이 가운데 7,779억 원의 피해액만 인정했다. 그마저도 전액 보상하지 않고 5,079억 원의 피해액만 지원한다고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은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피해 신고를 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평가한 금액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한 금액하고는 약 한 53%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뭐 정부 실사한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65% 정도. 그럼 나머지 30, 40% 정도는 어디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업들의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액 전액 지원 대신 한도를 설정했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70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은 22.2%만 지원하기로 했다. 과일을 망가뜨린 거는 정부인데 그 과일 현재 망가져 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참 뭐 22.5%니 45%니 이런 일방적인 잣대가 기업과의 협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자기 부서들끼리는 논의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의 의견은 요 결정이 되기까지 이러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그 좀 납득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그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지원 한도는 더 낮다. 투자자산 피해액의 45%, 액수로는 3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내가 거기다 300억을 갖다가 박았는데 거기서 몇십억을 받고 그냥 끝내라. 그 어디서 나온 그게 공법인지 알질 못하겠어요. 배보상이냐 지원이냐, 지원금의 성격에 관해서도 이견이 크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지난 2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더 발표했다.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을 중단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를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한 것이다. 그런 합의문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100% 믿었죠. 그 이전 정부가 만든 개성공단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뭐 자금이 유입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을 닫는 어떤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핵 미사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논리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전면 중단 방침을 당일에야 기업인들에게 통보했다. 당시 기업인들이 원 부자재를 회수할 시간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과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정말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부자재를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좀 줬으면은 좀 덜 억울하죠. 예? 그것도 단칼에 한순간에 그냥 딱 2월 10일 날 내일부터 못 들어가. 내일부터 작업 못 해. 예? 전면 중단이야. 잠정 중단도 아니고. 이런 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죠. 대통령은 지난 2월 투자 금액의 90%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기업들의 투자를 보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남북 경협 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주위의 그 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 보상해준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너 왜 그러냐. 아니 나 진짜 미치겠네. 근데 왜 그렇게 알아들었죠? 진짜 잘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사기친 건가요? 지원금의 성격도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 지원이다. 즉,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언젠가 갚아야 할 대출금 성격인 것이다. 보상이라는 얘기를 못 꺼내게 합니다. 통일부에서 보상이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보상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원이래요 자기는 무조건. 최근 통일부는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투자 이익의 대가로서 기업이 스스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의 리스크를 다 기업이 안으라. 말은 맞아요. 근데 그 투자의 리스크를 누가 발생시켰냐는 것이죠. 왜 갑자기 어떤 사전 충분한 예고 없이 구정연휴 마지막 하루 두고 다음날 닫아야 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우리 정부라 말입니다. 그 정부의 그런 선택 때문에 기업들이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사실은 전통적인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고 정부가 명확 관한 엄청난 불이익을 준 거죠. 그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계획이 없는 것일까? 통일부 방안에 대해서 기업 협회 측에서 거부 의사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미나 때문에 왔는데 아니 맞았어요. 세미나 때문에 왔는데. 대통령께서 그 기업들의 피해액의 90%까지 보전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그 지원 금액이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2월 15일 날 말씀하셨거든요. 정부 정책 다 내놨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런 데 다 받아들이고 있고 고마움을 표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의견만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보고요. 받아들인 기업이 일부 아닌가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지금 어디서 나오셨어요? 뉴스타파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사기업이 피해를 봤는데 왜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지원이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진 답변이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 목격단인데요. 개성공단 중간으로 혼축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 대책은 여전히 안 내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장관님. 하나만 먹지 말아주세요.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밝혔다.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하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게 긴급 명령이에요. 그건 긴급 명령에 대한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할 때 우리가 내전 상태였습니까? 국회가 집회가 불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대통령의 지시로 개성공단을 중단을 명령한
긴급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국가에서 고도의 통치행위란 존재하지 않아요. 법치국가예요. 헌법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입니다. 긴급명령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긴급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비록 고도의 통치 행위일지라도 정부 스스로 실정법인 남북교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게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 즉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이렇게 국무총리도 답변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법치주의에서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순간 법률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국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인 것이지 자신의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배상은 고사하고 지원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업체도 있다. 원 부자재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보내 완제품을 생산해온 2차 협력업체가 그들이다. 저희들은 얼추 이제 한 6억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억에서 7억. 이 사장은 6억 원어치의 원 부자재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보냈지만 완제품도 원 부자재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원이든 보상이든 저희들은 받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전혀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정책은 개성에 있는 기업한테만 일단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그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어떤 구청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한테 어떤 이런 내용을 하면은 그냥 답은 간단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 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는데 통일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통일부 그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기다리십시오라는 겁니다. 어떤 답은 없습니다. 전혀. 정부는 원 부자재의 경우 피해액의 70%, 22억 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해온 거는 이제 메이드 인 베트남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그런데 지원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정했다. 자금난에 쪼들리는 입주기업들이 원 부자재 지원금을 받아 협력업체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그럼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현재? 지금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업협회에 어떻든 간에 보상을 해주면은 거기서 받으라. 근한 자체는 있는데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책임 자체도 결국 저희들이 개성에 있는 업체하고 이게 일이 원활하게 안 내려졌을 때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협력업체에 납품한 3차 협력업체는 호소할 곳조차 없다. 이게 바지에 들어가는 점퍼에 들어가는 주머니감들 이거 다 시장에서 떼어갔어. 조 사장은 2차 협력업체에 납품한 의료 소재 8천만 원어치가 개성공단에 묶여 있다. 저는 의료 프로세스 따지면 시스템 따지면 3차 협력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브랜드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2차 협력업체들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옷을 공급하는 업체들, 2차 업체들한테 저희가 돈들을 물린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빨리 이제 1차 협력 업체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2차 협력 업체한테 주면 그 돈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리드 타임이 엄청 긴 편이에요, 지금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조사 같은 걸 응해본 적이 뭐 없고요. 제가 보기에 협력업체들도 뭐 찾아가서 뭐 통일부나 이런 데 찾아가서 뭐 면담을 했지, 직접 뭐 정부에서 뭐 직접 나서서 뭐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없고.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표류하는 사이 개성공단 기업들은 막다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한 명도 없네요. 근데 지금 두 명 또 나가니까 이제 6월 1일부터는 3명이 있죠. 제가 순수하게 원부자재만 6억 2천이고요. 영업 마진까지 다 넣어서 피해가 되면 한 12억 정도는 피해가 났다고 생각을 하죠. 정부에서는 그 원부자재 6억 2천도 뭐 100%도 안 해준다고 하고 70% 해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회사를 운영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더 이상. 이제 개성에다 물건 실어다 주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응? 그 90만 원, 80만 원 이것도 하면 이 사람은 또 몇백 되죠. 응? 네. 끌었을 만한 돈은 다 끌어다 썼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벌써 여기저기서 지급 명령서와 가압류 통보가 날아들고 있다. 뭐 돈 들어오는 돈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제 집사람이 그 유방 암 진단 받을 때 한 5천만 원 그 보험금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서 한 800만 원은 뭐 수술하고 하는데 쓰고, 그래서 4,200 남은 거를 참 내가 갖다 썼죠. 아내분 암진단 보험비까지 지금 뺐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이거를 우리 정부나 통일부나 이런 걸 지금 그 협력업체 그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뭐 갖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네? 남에게 못할 짓 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만 성실하게 경영해 왔다는 정 사장. 사업도 잘 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오늘 106일째인가 됐을 겁니다. 하루에 제가 10번씩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제 협력사들은 저 거래처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구보다 딱한 것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이다. 삭발까지 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던 서성길 씨. 개성공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전면 중단과 함께 해고된 그는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생계도 막막하지만은 그 주택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환급을 해야 되는데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제때 못 갚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번 때는 어떻게 메꿔야 되나, 어떻게 내야 되나.
건설 현장에 나가 일용직 노동이라도 해보려고 직업훈련학교에 등록했다. 하지만 평생 회계 업무만 담당해온 터라 건설 일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사실상 저희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크게 힘들거나 그래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가장 제 이제 47년 살면서 가정 꾸리면서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가장으로서 가장 무능력한 가장,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한테 아, 저 사람 실업자 이런 얼굴이 비치는 게 지금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다름 아닌 정부 때문에 내몰린 막다른 상황. 좀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개성공단 해고 노동자에 대해 6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 그 근로자 협회에서도 모르고 있고요. 저도 모르고 있고요. 이게 언제쯤 시행되는 건지 전혀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진짜 정말 제가 이 나라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떠날 수만 있으면 이제 사실상 떠나고 싶어요. 저 6월 초에 그 장마 들어오기 전에 그 방북을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하는데 그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십시오.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원부자재 회수 등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북한이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화시키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의 일방적인 청산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말 정치적, 군사적인 남북의 문제를 우격다짐으로 개성공단으로 걸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경제적 논리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걸었단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는 배신감은 그야말로 우리를 부도로 내몬 것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구나 라는 자괴감, 허탈감, 그 상실감은 그야말로 크죠. 실제로 그것은 그분들이 느끼는 온전한 제대로 된 마음입니다. 애당초 정부 때문에 발생한 위기였다. 정부가 피해 구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산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자구 노력까지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바로 정부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인들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인 거죠. 제로예요. 오늘 5월 31일 말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결제를 해줘야 돼요, 또 업체들. 비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정부에서 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갔다 왔는데 오전에 갔다 왔더니 어쨌든 뭐 50%라도 곧 나오지 않겠냐. 좀 기다려 달라. 봐줘라.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무슨 내가 죄를 져가지고. 급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뭐 그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부 관계자들 만나도 그렇고 기자님들이 이렇게 만나도 그렇고 보상이든 지원이든 회사 문 닫기 전에 해줘야 되거든요. 회사 부도난 다음에 보상해주면 누가 받냐고요, 이거. 대통령님,
하나 부탁 좀 하겠습니다. 원칙 지키신다고 항시 말씀하셨죠? 이게 원칙입니까?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원칙을 지킨 겁니까 이게? 그리고 대통령께서 막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안 지켜주십니까?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좀 저희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에휴,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대통령이 이거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볼라나.